내년 4월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주시 을 선거구 출마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제주시 갑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총선을 대비한 입장을 밝히겠다며 기자회견을 연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허용진 위원장은 제주시 을 선거구의 조직위원장으로 제주 출신 중량급 정치인을 임명해달라고 중앙당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총선 출마를 사실상 요구한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를 보내달라고 사실은 매달렸습니다. 상대적으로 후보들이 인지도가 약하니까 아무래도 인지도 있는 정치인이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허 위원장은 비례대표 한석을 제주 청년에 배정해달라고 중앙당에 요청했고, 자신은 서귀포시에서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 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자신은 누가 와도 상관은 없지만 원희룡 장관이 큰 꿈을 갖고 있는데 수도권이 아닌 제주에서 출마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5년 전 원희룡 장관과 도지사 선거에서 맞붙었던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제주시 갑 선거구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대림 전 비서관은 친명계 원외 인사들로 구성된 더민주 제주혁신회의에 참여해 제주 지역 총선 압승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갑 출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도민분들을 깊게 만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갑 선거구의 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문대림 전 비서관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여서 솔직히 충격적이지만 개인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한다며 경쟁이 좋은 점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지 2주가 됐습니다. 아직 제주 바다에 영향은 없지만 수산업계 매출 감소는 벌써 시작됐는데요. 추석 선물 취소가 급증했고 일부 품목은 사재기로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갈치를 포장해 전국에 유통하고 있는 제주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있지만 직원들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대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미리 한 주문도 취소가 잇따르기 때문입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2주 만에 300건이 취소됐습니다. 추석 준비하는 거는 전부 다 8월 24일 이전에 잡은 거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이상은 없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고객들은 심리가 그렇지는 않죠. 제주산 참조기와 삼치는 가격이 2주 만에 40% 가까이 뛰었습니다. 방류 전 사재기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대형 쇼핑몰들이 방류 이후 수산물은 아예 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류 이후에 또 수산물은 취급을 하지 말아라는 또 일부 몰들의 지침도 있기 때문에 예전 거로만 이제 찾아서 작업을 해야 돼서 전체적으로 좀 품귀 현상이 있죠. 제주도는 수산업계 피해가 커지자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수산업계는 국내 유통 피해는 막을 수 없다며 수출 확대를 위한 인프라 조성과 항로 개척을 요구했고, 제주도는 시설 검토와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미국 중심의 수산물 수출 시장을 중국과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등 다변화하고 활광화, 갈치, 참조기를 비롯해서 수산 가공품물 등으로 해서 품목도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는 앞으로 30년 이상 방류될 예정인 가운데 수산업계의 걱정과 불안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삼화 부영 3차 임대 아파트가 10년 만기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요.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평균보다 1억 원가량 높게 거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임대 의무 기간이 만료돼 10년 만기 분양을 앞둔
사마부영 3차 임대 아파트. 올 들어 이곳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의 매매가는 평균 5억 초반대. 그런데 임대 만료 기간 2달을 앞두고 6억 2,300만 원에 거래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평균 매매가보다 1억 원이 높습니다. 저층 급매물 위주로 5억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의외로 한 건이 6억 이상이 거래가 된 게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그 물건이 고액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그게 6억 2,300에 거래가 될 거라고 생각조차도 못했는데. 제주 지역 아파트 값은 지난해 8월부터 54주 연속 하락세. 인기가 높은 같은 면적의 노영부영 3차 아파트의 거래가보다도 3천만 원가량 높습니다. 분양을 앞두고 감정평가 금액을 높이기 위해 시공사에서 집값을 띄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입주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2차 분양 때도 감정평가 10달 전에 5억 8천만 원의 아파트가 거래되면서 높은 분양가가 산출됐다는 겁니다. 6억 2,300이라는 금액은 만기 분양에 있어가지고 감정평가를 올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거래되는 금액에 비해서 1억 정도는 더 부풀려진 금액이라고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금리에 분양가가 5억 원 이상 나올 경우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집을 산다는 거는 자기 지분 재산을 늘리는 게 아니고 빚만 더 늘리는 거고 가정 생활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사마부영 3차 아파트 10년 만기 분양 예정자는 300여 명. 입주민들이 지난달 제주시장을 만나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주시는 임대주택 분양가 결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 올해 말에는 5차, 6차 임대 아파트도 10년 만기 아파트 분양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입주민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전라남도가 한평군에 2040년까지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지역발전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유치를 주장해온 한평군을 물러서게 할 명분을 준 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전남지사와 한평군수는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나란히 단상 위에 선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상익 한평군수. 지난주 한 차례 연기되며 그 배경에 의문을 낳았던 한평 미래지역발전 비전 발표식이 열렸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한평군에 오는 2040년까지 1조 7,100억 원을 투자하는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밸리와 한평만 관광개발, 글로벌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한평군을 일자리를 갖춘 미래형 배후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SOC 강화와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종합 레저 스포츠타운 조성 등 전 분야의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한평군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의 판을 바꾸는 서남권 대도약의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한평군이 제안해온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동안 한평군은 광주 군공항 유치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전라남도와 이견을 보였던 상황. 전라남도가 무안군의 군 민간공항 동시 이전을 주장해온 만큼 사실상 한평군은 군공항 이전 문제에서 물러나라는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익 군수도 연말로 예정된 군공항 유치 여론조사 등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군민들과 수기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무엇이 한평에 도움이 되겠는가? 그거를 국민들하고 수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발표를 할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단언하기는. 앞서 고흥군이 군공항 유치 의사가 없음을 공식 밝힌 데 이어 한평군도 전라남도와 사실상 협의점을 찾겠다는 뜻을 드러내면서 이제 시선은 다시 무안군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아침 공기가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제주도는 늦더위가 누그러들면서 낮에도 활동하기 수월해지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23.9도로 시작했고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가서 낮 기온 28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평년 이맘때보다 조금 높은 정도겠습니다. 제주도 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오늘 쾌청하겠습니다. 북동풍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한라산 동쪽 지역은 아침에 소나기가 잠깐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현재 기온 24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 현재 2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산간 지역 18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도 28도까지 오를 텐데요. 남부 지역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화창하겠고요. 낮 기온 27도에서 2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동풍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제주 남부 동부 앞바다와 제주 남쪽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특보는 내일부터 차차 해제되겠고요. 내일 늦은 오후까지 바다의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절기상 백로인 내일도 맑은 가을 날씨를 보이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도정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내년 예산 협의에 나섭니다. 제주도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제주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합니다. 협의회에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민석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지만 무기한 단식 투쟁 중인 이재명 대표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내년 정부 예산에서 제주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균인 카바페넴 내성 감염증이 신고 건수 대비 80%의 양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양성률은 2018년 29%에서 2020년 55%, 지난해 64%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카바페넴 항생제에 내성이 생길 경우 다른 항생제에도 내성을 가지게 돼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